예, 안녕하세요. 민경환입니다. 예, 저는 그 플렉서블 레이아웃 CSS 3.0의 플렉스박스를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할 거예요. 이 발표는 다음 주에 있는 그 진도 라이트닝 톡에서 발표할 자료인데 좀 더 그때 발표를 잘하고 싶어서 오늘 먼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내용 외에도 좀 발표 자료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은 많은 의견 주시면 제가 더 발표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플렉스박스를 처음 접했을 때 이거는 새로운 개념의 레이아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육을 들으면서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UI 컴포넌트에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지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게요. 예, 저는 민경환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 넘어갈게요. 예, 레이아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뭐 탑, 레프트, 보통 같이 페이지 프레임을 구성하는 그런 레이아웃 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할 레이아웃은 그 페이지 레이아웃 뿐만이 아니라 각 UI 컴포넌트들이 배치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레이아웃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요구사항을 받아요.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UI를 어떻게 짤지,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게 되죠.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이 웹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구현하는 방법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제 개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테이블 코딩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테이블 코딩의 특징은 일단 코드량이 굉장히 많고요. 뎁스 깊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는 뭐 MBSP나 BR 태그를 연달아서 써서 간격을 벌리거나 아니면 높이를 벌리거나 그런 방법을 많이 썼었죠. 예, 테이블 코딩을 하겠다는 것은 뭐 벽돌을 쌓는 것처럼 정말 단순한 형태로 레이아웃을 구성하겠다, 예,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96년도에 CSS 1.0 초안이 나왔고요. 2011년도에 2.1 초안이 나오면서 CSS를 활용한 레이아웃 구현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DIY 코딩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멘틱 마크업이나 구조와 표현의 분리, 그리고 웹표준 웹 접근성을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대표적으로 부트스트랩 같은 CSS 프레임워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이나 타이포그래피, 테이블이나 폼 요소들을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테이블 코딩을 할 때랑 많이 다르게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됩니다. 조금 화면이 잘렸네요. 그런데 이제 이 CSS 2.1 속성만으로 조금 아쉽게 됐어요. 요즘 반응형의 프로젝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이 UI들이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의 환경에 최적화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혁신적인 UI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개발자들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만 해요. 근데 점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들과 UI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이아웃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레이아웃 개념은 없을까? 레이아웃은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되어야 되고 유연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속성, 그게 CSS 3.0의 플렉스박스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렉스박스는 새로운 개념의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것이죠. 명칭이 플렉스박스, 플렉스박스. 플렉스박스요. 예. 그래서 2009년에 플렉스박스 초안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요. 플렉스박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표기법이 계속 바뀌었어요. 2009년에 디스플레이 박스, 12년도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박스, 그리고 가장
최신 표준안인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런 형태로 표기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최신 표준안을 갖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탭 애킨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CSS 워킹그룹 멤버이자 구글 개발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레이아웃 솔루션은 CSS 중에서 가장 나에게 있어 흥미로운 영역이다,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 플렉스박스 속성을 익히면은 레이아웃 만드는 게 이렇게 쉬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호언장담합니다. 연애 컨텐츠인데요. 이 아래 보이시는 그 썸네일들이 20%씩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왜 20%인지 아시는 분? 왜 20%일까요? 간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디자이너가 이렇게 구현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왠지는 몰라요.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었고 개발자는 그거에 맞춰서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20%예요. 근데 플렉스박스에서는 좀 더 반대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썸네일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얘가 20%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플렉스박스에서의 그 공간에 대한 너비값 접근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이아웃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과 UI 컴포넌트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은 우리가 뭐 탑, 레프트, 버튼 만드는 그런 페이지 레이아웃을 그리드를 몇 칸 차지하는지 계산해서 만드는 그 그리드 레이아웃, 그리고 그 그리드 레이아웃을 템플릿화 시켜서 적용하는 템플릿 레이아웃, 두 종류로 나뉠 수 있고요. UI 컴포넌트 레이아웃은 오늘 배울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으로도 페이지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플렉스박스로 구현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좋지 않다 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플렉스박스는 UI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적합한 레이아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플렉스박스에서는 사이즈를 직접 내가 입력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 남은 공간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정렬인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 정렬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플롯 레프트를 한다든지 포지션으로 뭐 탑, 뭐 버튼, 미들 뭐 이렇게 띄운다든지 코드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플렉스박스에서는 이 정렬을 보다 손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오더, 요소들의 배치 순서를 정말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HTML을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건드리지 않아도 오더 속성만으로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박스의 기본 구조인데, 한 요소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선언하면은 그 요소는 플렉스박스의 컨테이너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밑에 있는 자식 요소들은 플렉스박스 아이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렉스박스 속성들은 컨테이너 태그에 적용할 속성, 그리고 아이템 요소에 적용할 속성,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간단하게 시연을 해볼게요. 오늘 라이브 코딩을 위해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에디터예요. 4개의 박스가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고요. UL LI 구조입니다. 컨테이너 태그가 이제 UL이고, 여기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선언하면은 플렉스 박스의 디폴트 정렬은 이제 가로축 정렬이에요. LI의 너비 값을 지정을 해볼게요. 플렉스 오토라고 지정하면은 이 텍스트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너비 값이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텍스트 숫자를 늘리면은 텍스트 숫자에 비례해서 너비 값이 차지하게 되죠. 근데 나는 너비 값을 동등하게 가져가고 싶어. 플렉스 1이라고 선언하면은 1대1 대 1대1, 각각 4분의 1씩 너비 값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은 가로축 정렬인데, 세로축 정렬로 바꾸려면은 플렉스 디렉션 컬럼, 그리고 페이트 100%, 컨테이너 태그를 페이트 100% 지정을 하면은 세로축 정렬이 되면서 각각 동등한 높이 값을 차지하게 되죠. 아까 기본 정렬은 가로축 정렬이라고 했어요. 가로축 정렬에 대한 밸류 값은 로우예요. 여기서 로우 리버스라고 하면은 반대로 되죠.
퍼스트, 서드, 세컨드, 퍼스트. 마찬가지로 컬럼 리버스라고 하면은 예, 반대로 수직 정렬이 됩니다. 오더 값을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네 번째 요소를 바꿀 건데 nth 차일드 네 번째 요소는 일단 백그라운드 한번 주고요. 주고 오더는 -1 맨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HTML을 건드리지 않아도 오더 값만으로도 배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이 플렉스박스 속성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적용 예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모든 코드가 그렇겠지만 이게 직접 예제를 보고 내가 코드를 쳐보고 눈으로 봐야지 그게 잘 익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사이트를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SS 트릭에 이 플렉스박스 예제가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테픈 헤이의 발표 자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적용 예제를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비게이션인데 이거를 이제 플렉스박스로 좀 장난을 한번 쳐볼게요. 기본 구조는 이게 U의 LI 구조고요. 얘를 가로, 축, 정렬로 바꿔볼게요. 먼저 디스플레이, 플렉스 선언을 하니까 가로, 축, 정렬이 되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LI의 플렉스, 오토 하면 좀 더 보기 좋게 예, 글자 수에 비례해서 너비 값이 형성이 됐어요. 너비 값을 동등하게 가져가려면 플렉스 1이 되었죠. 근데 나는 이 각 아이템들이 갖고 있는 너비 값을 이 텍스트만큼만 차지하게끔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플렉스 1 속성을 빼고 컨테이너 태그에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between 쓰니까 이 아이템 요소들이 딱 양쪽 정렬이 됐어요. 근데 나는 양쪽 정렬보다는 이 간격들을 동등하게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스페이스 around를 주면은 지금 이 부분이 이 간격의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좌우측이 각각 동일한 간격으로 벌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테거스를 두 줄로 바꿔볼게요. BR 하면은 이 아이템이 두 줄로 된과 동시에 나머지 아이템들도 높이 값이 같이 변경이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아이템들을 새로 중앙 정렬을 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아이템 요소에다가 얼라인 셀프는 센터를 주니까 아이템들이 중앙 정렬이 됐어요. 근데 나는 높이 값을 컨테거스랑 같이 가져간 그 상태에서 텍스트만 중앙 정렬을 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 얼라인 셀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컨테이너 태그의 요소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 LI도 컨테이너 태그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럼 이 LI 컨테이너 태그에 대한 아이템 요소는 이 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얼라인 아이템스는 센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형성이 됐어요. 보통 디자이너들은 이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어요. 마진은 몇 픽셀일 거고 높이는 몇 픽셀일 거고 그런데 사실상 그 디자인 가이드가 이 UI를 보기 위한 최상의 그 가독성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가이드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체 높이 값이 이 정도고요. 알아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채팅창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 div 컨테이너 안에 OL 그리고 폼 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 div 컨테이너에 제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지정하면은 아이템 요소는 OL과 폼 요소가 되겠죠. 다시 수직 세로축 정렬로 바꿀게요. 플렉스 디렉션
컬러 바꾸고 헤이트는 100% 그리고 OL은 플렉스 1 예. 그러면은 이 OL 요소가 이 입력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다 차지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아이템 요소들의 플렉스 속성을 지정하면은 각 아이템들이 플렉스 속성이 얼만큼 있는지 서로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OL에만 플렉스 속성이 있어요. 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OL에 플렉스 1만 줘도 나머지 공간을 알아서 다 차지하는 것이죠. 다음은 저기 뭔데요? 속성 플렉스 속성 보면 1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공간을 얼만큼 차지할 건지 비율로 그럼 지금 1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얼마큼 차지하는 거예요? OL이 1이라는 예, OL이 1이니까 OL이 1이니까 랩 안에 OL과 폼이 있고 폼은 이 입력창 영역이고 나머지 공간은 OL이 돼요. 그러니까 왜 1이니까 이걸 차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폼을 제외한 나머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도 똑같아요. 왜냐면 폼에는 플렉스 속성 자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 폼에 플렉스 1 주면은 아까 1대1씩 먹죠. 저기에서 2조 주면 OL에 2 주면 5L에 2 주면은 3분의 1을 먹습니다. 1이에요? 근데 폼 자체에 플렉스 속성이 아예 없으니까 얘는 서로 비교할 그런 플렉스가 없는 거예요. 혹시 플렉스에 네. 숫자 이렇게 3개 받을 수 있잖아요. 슈링크하고 예, 예. 그 설명 나중에 돼요? 아, 그거는 너무 길어져서 설명 안 해요. 슈링크 나잘 이해가 안 돼. 아, 슈링크 예, 그 설명은 오늘 준비는 안 했는데 나중에 고치면 드릴게요.